여러분, 분양 불패, 지금까지 부동산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분양이 패하지 않는다는 거. 분양만 했다 그러면 성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시장의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우장산 한울 H 벨리움이라는 아파트예요. 이게 지난달 1순위 청약을 37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 몰렸어요. 2288명이 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마곡지구에서도 가깝고요. 또 9억 이하라서 분양금 중도금 대출도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거 사실이에요. 60대 1이었으니까 장난 아니죠. 그런데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7가구가 당첨이 됐잖아요. 그 중에 말입니다. 18명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7가구 중에 29가구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18가구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거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 이거를 보면서 부동산 분양의 불패 신화가 지금 이상기류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시장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 심지어는 수천 대 1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청약 시장은요, 주택 경기에서 가장 민감한 그런 선행지표로 보입니다. 선행지표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택시장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계약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도 무더기로 나오니까 이거 봐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생기는 건가, 분기점이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이라는 여기에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신림스카이 아파트 43가구를 1순위 청약했습니다. 994명이 몰렸어요. 그런데 43가구 중에 27가구가 미계약이에요. 27가구가. 절반이 넘지요, 여기는요. 절반이 넘습니다. 27가구가 미계약이 돼서 결국 무순위 청약을 받아서 겨우 채웠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7월에는요, 종로구 에비뉴 청계2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동대문구 T 스타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나홀로 아파트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나홀로 아파트. 지금 말했던 거는 나홀로 아파트가 많아요. 대단지가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 말입니다. 여기는 충분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활 편의시설을 잘 갖춘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게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분양시장에서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수요도 컸거니와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없어서는 못 판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됐었거든요. 참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비서울 아파트는 어떨까? 비서울 아파트도 지금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에 있는 판교 있죠. SK뷰 테라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16.8대 1이었는데요. 예. 지금 292가구 중에 계약을 포기한 가구가 117가구입니다. 117가구.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지금 미분양이 최고로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요 2365가구라고 이야기해요. 7월에 1148가구보다가 100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100까지. 그러니 지금 서울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미계약 내지는 미분양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시장에는 분기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까지 제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들도 지표로 보여드렸죠. 그 지표가 대표적인 게 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KB국민은행에서는요 매매 수급 지수가 94.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예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것은요 매도자에게 야 5천만 원만 깎아주라 5천만 원만 깎아주세요 이러면 깎아주는 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에요. 사는 사람 마음대로란 뜻이에요. 94.5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매도자 우위 시장일 경우에는요 그냥 계약하면서 아니 전 팔기 싫어요 5천만 원 더 올려주면 팔게요. 계약 그 현장에서 5천만 원 올려서 진짜 계약합니다. 그게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아파트 거래가를 하락시켜서 거래하는 비율도 지난 8월에는 20.8%였다면 전체 거래에 지금 9월에는요 35.1%까지 14.3%나 거래가 하락 아파트 비율이 늘어났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시장에 뭔가 새로운 기류가 감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바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런다고 바로 떨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어떤 대출 규제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 그야말로 강제적인 어떤 방법을 쓰기 때문에 지금 잠시 하락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공급이 뒤따라주지 않으면요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공급이 뒤따라줄 때 그때 비로소 집값이 떨어질 텐데요. 공급이 뒤따라지는 것은요 앞으로도 시간이 적어도 1년 많게는 2년 이상 걸립니다. 적어도 1년. 그러면 그때까지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천천히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달라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지표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지표들이 경제는 저는 저 지표를 가지고 늘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지표들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계속 단서들이 나오죠. 그런 지표들이 나오지만 그 지표를 그대로 맹신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